안녕하세요. 덕지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방통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또 일과 병행하면서 조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방통대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유보통합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은 제법 되지만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없어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또 유아반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서 방통대에 입학해서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위에도 조금 더 전문성을 신장시키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는 4년제이고요. 방통대학교 유아교육과 입학은 신입생 입학과 2학년 편입생 그리고 3학년 편입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입생 입학은 1학년으로 입학하는 거라서 모집 인원도 가장 많고 경쟁률도 가장 낮아요. 네, 그리고 편입은 2학년 편입은 전문학사가 있는 경우 편입이 가능한데 3학년으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해요. 네, 3학년 편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사를 4년제 학사를 취득하시려고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혹시 저는 4년제 학사는 있었는데 그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서 2학년 편입으로 입학을 했어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습 장소는 13개의 지역대학과 3개의 학습센터 그리고 31개의 시군 학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목동에 있는 남부와 원흥동에 있는 서부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북부 이렇게 3곳이 있어요. 나머지 다른 학습 장소는 이미지로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당 15주로 되어 있고요. 15개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해요. 네, 과목에 따라서 마지막에 퀴즈를 풀어야 그 수강이 인정되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15개의 강의가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과목도 있고 주마다 한 2개나 1개, 3개씩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과목도 있어요. 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18학점인데 이걸 대략 과목으로 환산하면 한 6과목 정도 돼요. 저도 거의 6과목을 꽉 채워서 들었었는데 중간고사 때 과제하느냐고 강의를 잠시 미뤘다가 후반부에 기말고사랑 겹치고 이 강의 성취도 평가랑 겹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최대한 강의는 좀 규칙적으로 꾸준히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출석 수업입니다. 유아교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출석 수업이 많은 과인데요. 그 이유는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는 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출석 수업이지는 않지만 전공 필수 과목들은 대체로 출석 수업인 경우가 많고 과목당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학교를 나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 수업을 할 장소나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한 2주 정도 전에 게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셔서 어디 센터에서 수업을 할지 그 시간대랑 그런 것들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 수업 기간 중에서 수업이 한 3일이나 4일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이틀은 교수님께서 이론 수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조별 과제, 팀원들하고 모의 수업을 준비한다든지 계획안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이 수업을 실현하는 네, 시간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수업 그 시간 안에 계획서와 연습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팀원들하고 이제 오픈 채팅만 만들어서 이제 새벽까지 서로 막 계획서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뭐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수정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서로 뭐 어떤 것도 챙기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수업 전에 일찍 뭐 도착해서 수업 시연 연습을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또 함께한 조원들이 모두 이제 꼼꼼한 성격이고 책임감들이 강하신 분이어서 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덕분에 뭐 결과는 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같이 또 조가 구성되는 또 그 조원들의 또 성격과 또 분위기에 따라서 또 준비하는 또 난이도는 다를 것 같아요. 첫 학기이기도 하고 또 일을 병행하면서 다녀서 그 일정들이 조금 타이트하고 생소하다고 느껴서 조금 힘에 부친 부분도 있었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제 시간 안배만 잘하면 또 다른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조별 과제를 준비했던 선생님들 모두 거의 현장에서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직업에서 일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네, 미리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과제와 시험인데요. 시험은 일반 대학교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따라서 과제물로 대체되는 과목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은 하지만 졸업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아마 이 과제물 때문이겠다는 생각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드는데 뭐 레포트 3장에서 4장은 뭐 기본이고 10장 이내로 작성하는 과제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제 형식이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논문처럼 형식을 갖춰서 작성해야 되는 과제물도 있고 관찰이나 인터뷰를 요하는 과제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논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야 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학부 때 실기 과목이 많았었던 학과를 다녀서 이런 형식의 과제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학부 때 뭐 소논문도 작성해 보시고 다양하게 글을 쓰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과제를 또 준비하면서 이때 읽었던 논문들이나 자료들 때문에 전공 지식들도 많이 쌓이고 또 글 쓰는 방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학점 관리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네,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 과목은 평균 80점 이상, 전공 과목은 평균 75점 이상을 맞추셔야 해요. 평균이긴 하지만 한 과목이 만약에 너무 낮은 점수가 나와버리면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빗불 이상은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방통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방통대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등록금이에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통대의 메리트 중 하나죠. 왜냐면 한 학기에 40만 원이 채 안 되는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교재나 뭐 회비 같은 것들은 미포함되는데 심지어 이 40만 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 분위에 따라서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면제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소득 분위가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데 우리 집이 상위 1위에서 3위다. 1위에서 3위까지의 소득 분위다. 그럼 그것을 제외하고 네, 국가장학금이 모두 나와서 전액 지원이 돼요. 하지만 이전에 뭐 학사 때 국가장학금을 뭐 4년치를 이미 다 사용한 상태라면 네, 지원받을 수 없고 아직 국가장학금 신청이 남은 경우라면 8학기 중 남은 학기만 신청이 가능하니 네, 참고하세요. 두 번째 장점, 수준 있는 교수님과 교재. 네,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들 경력이 엄청 화려하다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세요? 솔직히 제가 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약간 사이번대학교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이거는 저의 네, 착각이었어요. 그 분야에 저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명문대 출신의 교수님들의 어디 학회, 이사, 대표,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 이 현장에서 이 커리큘럼들을 짜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정말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큰 장점이에요. 네, 여기까지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네,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단점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1학기 수업을 꽉 채워서 듣게 되면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한 개의 과목당 1시간 내외 분량으로 이제 15개의 강의가 있어요. 네, 1시간 훨씬 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과제물과 출석 수업 그리고 시험까지 겹치면 정말 일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숨가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업에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입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방통대 장단점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 네, 유치원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방통대 입학과 또 교육대학원 입학을 네, 동시에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교육대학원이 조금 더 효율적일지 제 생각과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